자, 시작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3명의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팀 팔레트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형팀으로 터지지 않고 살아남기, PD를 꿈꾸는 그대에게 당신은 보스가 아닙니다의 발표를 맡은 팀 팔레트의 한승우입니다. 자, 대형팀으로 터지지 않고 살아남기.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플랫포머 장르에 프로그래머는 한 명이고, 색을 키워드로 하다 보니 색감을 잡는데 어려움도 있고, 애니메이터가 없어서 원어가가 애니메이팅을 배워 작업한다거나, 12명의 인원이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프로젝트 자체가 많은 작업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 무리한 작업을 방지하고자 퀄리티 면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던 1학기를 지나서 배경 모델러, 프로그래머, TA, 그리고 애니메이터까지 총 6명의 팀원이 추가로 합류하여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명이나 되는 대규모 팀이 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쉽지가 않은 일이죠. PD, PM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업을 위해 노력했던 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 팔레트의 PD, PM, 기획, 사운드를 맡은 한승우입니다. PD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조정하고 팀 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PM은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물론 이 두 가지 업무만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전공을 살려 시스템 기획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컨셉 관련 기획에도 참여하며 일정이 밀린 경우에는 빠른 진행을 위해 콘텐츠 기획에도 참여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운드 관련해서도 자신이 있었기에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는 사운드 에셋을 전부 제작했고, F모드라는 사운드 미드웨어를 통한 관리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간단한 코드 수정이나 LLM 기반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하드코딩 작업도 진행했었고요. PD가 된다면은 이런저런 일들에 먼저 나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뭐 어찌됐든 대형팀이 되어버린 팔렌트, PD로서 팀을 이끌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팀원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저는 PD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목표치에 달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업무를 배워서라도 작업자를 도울 것. 팀원이 적극적으로 작업에 척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지를 불어넣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컨디션 악화를 방지할 것. 항상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핵심 재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영하거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아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자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배경 원화가분의 코멘트로 인해 근미래 배경이었던 기획자들의 초기 기획에서 장난감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배경으로 하도록 메인 컨셉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배경 원화가분의 코멘트로 우리 게임은 더 유니크하고 아기자기한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저희 팀이 원활한 협업을 위한 시스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개발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습니다. 팀원들을 모으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보고 팀원이 되길 희망하는 임원과 면담하고, 프로토타입 제작 후 재미 검증, 본격적인 개발의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죠. 아마 다른 팀들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일정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린트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프린트 방식은 애자일 방법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반복되는 주기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이클을 반복하며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개발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스프린트를 구성하여 그 주에 처리해야 할 작업을 미리 계획하고 작업 진행 척도에 따라 테스팅과 리뷰 작업을 거쳐 다음 스프린트로 연장시키거나 완료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션을 활용한 협업 팀 스페이스 구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협업 툴 중 학생 혜택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편법이긴 한데요. QA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시 사용했던 지라라는 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 트래킹, 이슈 트래킹, 마일스톤 트래킹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추적 자동화 사용법이라는 가이드를 만들었었죠. 자, 마지막으로 마일스톤과 스프린트 리뷰 회의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마일스톤을 회의를 통해 사전 수립하고 세부적인 작업은 작업 트래커를 활용해 매 스프린트가 끝나는 시점에 리뷰회의를 진행하여 새 스프린트에서 해야 할 작업을 선정, 인원이 많은 아트팀의 경우 AD의 감독 하에 별도의 아트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리뷰회의 초반에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D분의 발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조금 노력을 했던 부분은 이것은 프로그래머 분이 이제 주도해 주면서 이루어지면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파일명 규칙을 만들어 갈 이야기라던가 뭐 팀원 전체가 Git을 활용해서 자신의 작업물을 스스로 관리하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엔진 사용법을 익혀 배치하거나 간단한 수정을 한다거나 이 부분도 프로그래머 분이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기획자 본인이 직접 보스 BT 노드를 짠다거나 간단한 오류를 코드를 분석하여 약간 뭐 위치를 수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D를 꿈꾸는 미래의 개발자들에게 약간의 꿀팁 같은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D는 보스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고 팀원 모두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요. 첫 번째로,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음을 인지하기. 프로그래밍, 아트, 기획.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절대로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믿고 서로 도움을 구해봐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 누구나 파트에 상관없이 의견을 내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레벨 디자인 배치나 컨셉, 기능 등의 기획적인 부분이 아트, 프로그래밍 할 것 없이 많은 의견을 내주신 덕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해 수정하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의견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였나? 주로 저희는 발생한 이슈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을 했었는데요. 즉시 소규모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할 때 누군가가 옳다가 아닌 문제점을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양측은 서로 각각의 솔루션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호시혹 이슈와 적용 시의 이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게임의 코어가 되는 핵심 재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후속 이슈는 적고 이점은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도록 토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방법이었는데요. 이거 덕분에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꿀팁인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과 PD 직책을 두 사람이 나눠서 수행하도록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팀장님이셨던 송희솔 팀장님은 팀원의 개인적인 문제 상담, 팀의 대외 활동을 위한 일정 관리 및 준비 과정을 전담해 주셨고, 줄줄이 공지 확인 및 팀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팀장의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일정 관리 및 의견 충돌 해소, 협업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역할을 맡았고요.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서 각자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령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팀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던 이솔님이 있었기에 많은 팀원들이 힘을 얻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측면에서 팀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팀워크를 돈독하게 했던 이벤트들의 일환으로는 일단 팀원들이 먼지 가득한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지 않기를 바라던 마음에 매주 그린데이가 되면은 이 청소기를 들고 이리저리 청소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도시락을 준비해 오거나 간단한 음식을 챙겨와 날이 좋으면 밖에서,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오늘의 도시락 팟 이벤트. 이건 이제 동빈님의 아이디어였는데 서로의 취미도 공유하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한 상비약과 간식이 담긴 카트,
학교가 외진 곳에 있어서 약 같은 걸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아예 상비용으로 약을 가져다 놓자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간식들은 서로 나눠 먹고 싶은 간식을 조금씩 챙겨와서 나눠 먹는다는 컨셉으로 트롤리를 사서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유용했습니다. 저희 팀의 간식 카트는 교수님들도 부러워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꿀팁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들 꿈꾸는 자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대로만 팀을 지휘할 생각을 버려라. 팀 프로젝트는 협력이 생명입니다. 즐거운 1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두 번째, 팀원 관리, 팀 대외 활동 일정 관리 등을 맡아줄 팀장 직책은 별도로 맡겨주는 것을 추천. PD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이끄는 리더십에만 집중하도록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형팀을 이끌게 될지도 모르니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마련하라. 저희도 이렇게 팀원이 많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도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2부 망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팀으로 터지지 않고 살아남기 아트팀 편 미래 AD들에게 망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표를 맡은 팔레트팀 AD 김예지입니다. 첫 번째 목차는 아티스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개발입니다. 1년 동안 컬러팅이라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저희 게임만의 색을 찾아 아트적으로 녹여냈는지 그 우여곡절 여정 중에 깨달은 점 등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차는 아트 디렉터, 즉 AD가 프로젝트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개발. 우리 게임만의 색 찾기, 숨쉬듯 묻어나오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이 이미지들이 혹시 어떤 작품의 컨셉 아트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어, 이건 그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의 초기의 컨셉 아트인데요. 어쩐지 관람객들도 함께 심각한 악몽을 꿀 것 같은 초기 디자인과 우측의 최종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이미지가 많이 변했지만 처음에 핵심 컨셉은 유지한 채로 디벨롭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애니메이션을 가져오긴 했지만 어느 작품이든 초기에 기획한 이미지 그대로 최종 이미지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디벨롭을 거쳐 그 작품만의 색을 입혀 나가며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게임 개발에서 어떻게 고유의 색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이건 어느 작품의 초기 컨셉 아트인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 컨셉 아트는 저희 게임 컬러팅의 튜토리얼 맵 초기 컨셉 기획입니다. 네. 최종 이미지는 이렇게 됐고요. 튜토리얼 맵은 저희가 제작한 5가지 맵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맵입니다. 초기 컨셉과 최종 완성된 맵의 모습을 보면 거의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게임만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소위 컨셉 충대기였습니다. 단순히 이런 설정이야 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그대로 맵에 녹여 플레이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컨셉은 근미래 도시 같은 이미지, 철제 구조물 위주의 대도시 배경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낙서 요정들이 학습하는 장소로서 근미래 대도시 배경보다는 정말 어린아이스럽고 장난감스러운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청소년 정도의 나이대 플레이어 캐릭터라면 근미래 컨셉이 좀 어울렸을 수도 있지만 저희 게임의 캐릭터들은 어린 동화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부터 요정과 동화에 집중하여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금미래 키워드에서 놀이방 장난감 키워드로 변경하여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튜토리얼 맵 조간도 시안입니다. 대형 빌딩은 캡슐머신으로 변경되었는데 단순히 갓 태어난 낙서 요정들이 학습하는 장소에서 캡슐에서 갓 태어난이라는 설정을 추가하여 맵 구성이 풍부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감도에 따라 배경 모델링을 완료하고 배치했을 때 2가지 고민이 찾아옵니다.
첫째, 포근하고 동화 같은 무드를 살리려면 스카이박스의 색감도 중요한데 어떻게 수정할지가 고민이었고, 둘째는 놀이방이라는 컨셉은 알겠지만 낙서 요정의 공간인데 낙서라는 설정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컬러팅만의 색을 더 추가할 순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카이박스와 색감 변경 러프 스케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떠올렸던 설정은 아이들의 꿈속에서 태어난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화창한 낮의 하늘보다는 몽환적이고 보랏빛의 맑은 새벽 느낌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작업했습니다. 이후 스카이박스를 수정하고 하늘의 아기자기한 요소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AI 이미지를 뽑아서 가운데에 낙서책이 존재하고 그 위에 연필이 마법 빗자루처럼 움직이고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드렸고 원화시안과 모델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애니메이션과 이펙트까지 적용된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낙서 요정의 공간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라이팅까지 수정하며 왼쪽 이미지에서 오른쪽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이미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결국 갓 태어난 낙서 요정들이 학습하는 장소, 선배 요정의 응원,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는 공간이라는 초기 컨셉 기획의 핵심은 그대로 지키며 디벨롭했습니다. AD로서 아트 방향성을 제시하고 디벨롭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게임만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아트 리소스 곳곳에 녹여내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납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란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AD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형팀에서 소통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반에 AD를 맡고 나서 AD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고 걱정되어 교수님들께 AD는 뭘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조언은 소통을 잘 해라였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어떻게 잘 해야 할까요?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팀 작업을 하면서 소통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공유입니다. 결국 모든 팀 작업의 문제점은 의견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일명 네트워크가 끊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큰 흐름이라도 파악해야 내 작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원의 작업 현황을 알고 내가 개발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또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D로서 어떻게 해야 팀원들과 공유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협업이 가능할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깨달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기입니다. 기획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과 직접 어떻게 기획이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개선되는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이해하는 것 중 무엇이 높은 퀄리티의 게임 개발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트 작업자들이 기획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리소스도 게임에 더욱 알맞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아트 팀원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럴 때 AD가 나서서 참여하고 아트 팀원들에게 공유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아트팀 회의를 진행하되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하자입니다. 저희 아트팀 정기회의의 경우 주 1회 모든 팀원이 가능한 요일에 오후 10시 30분에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지키고자 했던 것은 첫째로 회의 시간이 1시간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기, 둘째로 문서 정리를 잘 해두기였습니다. 저희 팀은 노션을 활용했는데 각 작업물은 페이지를 따로 생성해 관리해서 쉽고 빠르게 작업물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떤 작업을 했는지 페이지를 링크한 후 간단하게 작업 설명을 적고 팀원들이 서로의 작업물을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음 회차 일정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한 회차를 정리하는 동시에 이후 일정을 상기시키고 스케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회의 시작 전에 회의록을 공유했었는데요. 그러면 회의록에 각 파트별로 N회차 완료 남은 작업 목록과 이후 예정 작업 목록을 적고 궁금한 점을 미리 기재해 두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D에게 궁금한 점,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는 이 노란색 블록이 있었는데 아트팀 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이슈는 이 블록에서 빠르게 소통하며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트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도 주 1회 있었는데 전체 회의 시작 전 한 주 동안 진행된 아트팀 작업 진행 현황을 간단히 브리핑하며 기획과 프로그래밍 팀원들도 아트팀의 작업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리한 문서를 공유하며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이 아트팀에게 궁금했던 점이나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피드백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드백은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할 때에는 작업물 칭찬부터입니다. 팀원들이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AD를 하려면 부지런함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AD라는 직책을 달고 있어도 졸업작품은 동등한 위치의 학생들끼리 협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절대로 내가 최고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며 팀원들 작업물에 권위적으로 피드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졸업작품 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하기라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망치는 거와 작업물이 버려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망쳐봐야 또 안 망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들 즐거운 프로젝트 작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형팀으로 터지지 않고 살아남기, 대형팀 프로그래머의 생존 노하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조경욱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유니티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고 팔레트 창립 멤버 4명 중 1명입니다. 네, 딱히 제 소개를 할 건 없고 제가 이 발표를 구상을 하면서 사실 이 1, 2학년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준비를 했는데 1, 2학년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프로그래머가 기능 개발에만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능 개발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오직 기능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해야 했던 것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레벨 배치, 콜라이더 배치, UI 배치, 기획 변경사항 적용, 리깅 애니메이션 적용, 이펙트 프리푯 적용. 누군가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이러면 도저히 무리입니다. 기획 요구사항, 그래픽 리소스를 저 혼자 전부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2학기 때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하나 들었지만 그만큼 그래픽 인원도 늘어 감당해야 할 리소스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팀원들에게 엔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일들, 각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프로그래머는 기능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알려줘야 할까 기획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자는 모델, 콜라이더 배치하는 법, 그리고 인스펙터 보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활용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라이더가 어디에 어느 크기로 배치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경험이 달라지므로 기획자의 관점에서의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획자는 직접 테스트하면서 적절한 수치를 찾아야 합니다. 인스펙터를 적극 활용하면 기획자가 코드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래머도 매번 직접 고쳐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경 모델러입니다. 배경 모델러 또한 신의 모델이랑 콜라이더 배치하는 방법, 머티리얼 넣는 방법, 프리팹 사용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배치하는 것보다 당연히 미적 감각이 훌륭한 그래픽 팀원이 배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애니메이터인데요. 애니메이터 창,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 사용법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특히 애니메이터 창의 트랜지션 부분을 직접 조정하여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전환 연출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터는 파티클 시스템, 인스펙터 사용법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디자이너인데요. UI 컴포넌트, 프리팹, 인스펙터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모두 제가 다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우리 팀은 아주 훌륭하게도 다들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학년 때 다 배우고 올라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신 분도 있을 테니 프로그래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각 팀원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다 같이 엔진을 만들려면 이것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Git, GitHub, 그리고 Git GUI 툴입니다. 다른 직군들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들입니다.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머리가 정말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날릴까 봐 걱정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안 날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Git을 어떻게 배우게 할 거냐? 우선 정의부터 명확히 알려줘야겠죠. Git은 어쩌고 저쩌고, GitHub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잘 기획자와 그래픽 인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아마 프로그래머들은 다들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Git과 GitHub가 왜 필요한 건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누가 무엇을 추가, 변경, 삭제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을 때 그 전 상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잘못 만들어서 날아가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요. 다른 사람이 GitHub에 푸시한 커밋은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저장소를 통째로 날리지 않는 이상 못 지우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머지 과정에서의 충돌인데요. 언젠가는 각자가 한 작업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머지를 실행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부분을 변경하면 충돌이 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쪽 작업물 중 하나는 버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작업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씬과 프리팹 같은 파일들은 같이 변경하면 무조건 충돌이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씬에 이모지를 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넘겨줄 수 있는지 같은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프리팹 적극 사용하기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씬이 있는데요. 이 씬은 프리팹 1, 2,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둘이서 서로 다른 프리팹을 동시에 작업합니다. 같은 씬에 2번 프리팹은 갈색으로 변했고요. 3번 프리팹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고 머지를 했을 때 네, 충돌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씬 자체는 프리팹 1, 2, 3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팹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씬이 바뀐 게 아니게 되어서 머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래머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다른 기획이나 그래픽 팀원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은 뭘까요? 포크도 있고, GitHub 데스크탑도 있고, 소스트리도 보이죠? 프로그래머가 이런 걸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도구인지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를 안 쓸 수 있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처음에는 Git과 GitHub 작업들을 모두 보이는 것과 같은 콘솔에서 작업했는데요.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획 파트나 그래픽 파트가 쓰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쉽게 쓰라고 프로그램 형태로 꾸민 것이 바로 포크와 같은 Git GUI 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Git GUI 툴을 포크를 추천을 했는데요. 사실 취향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엔진, Git을 팀원들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머가요.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프로그래머가 우리 게임의 기획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래머 안 된다고 하지 않기입니다. 기획자가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안에 필드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와 100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세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는 생각하겠죠. 절대 안 된다고.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유자재로 파쿠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저 다른 할 일도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게임의 핵심 재미인데 프로그래머가 안 된다고 말해버리면 기획자는 어쩔 수 없죠. 기획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 재미이고 정말 중요한 요소일 경우 게임의 재미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자도 기획하기 전에 과연 우리 프로그래머가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점점 기획이 프로그래밍 하기 쉽고 단조로운 형태가 됩니다. 또한 기획자는 안 되겠죠? 라고 묻지 않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플레이어가 상자 위에 올라가는 것도 되나요? 역시 안 되겠죠? 라고 기획자가 말하면 프로그래머는 안 되겠냐고 라고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졸업작품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들으면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인데 기획자들은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코딩을 안 해봤으니까요. 반대로 기획자가 이 정도 기능 금방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기능도 실제로는 며칠, 몇 주, 몇 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 기획자분들에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 상상하는 모든 기능이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스탠스가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그래머, 기획에 참여하고 싶다면 프로그래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합니다. 몬스터의 상태는 뭐가 있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로직을 실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자가 얘기하죠. 몬스터가 달려들다 헛디뎌 넘어지면 귀엽겠다. 꼭 들어가야 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기획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의 재미 요소입니다. 이러면 프로그래머는 내가 설계해놓은 상태에 없는데 하면서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기획에 참여하고 싶다면 구현하는 방법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게임은 재미있는 게임이 아닌 코딩하기 편한 게임이 되어버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저희 게임 프로젝트에서 유용했던 유니티 패키지 플러그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리 인스펙터인데요. 기본 인스펙터 너무 못생겼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주기도 하고요. 강조해주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스위칭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 인스펙터 꾸며주는 패키지 중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리얼라이저 딕셔너리인데요. 트리 인스펙터에 없어서 아쉬운 기능이 바로 이 딕셔너리를 인스펙터에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딕셔너리를 인스펙터에 띄우는 게 엄청 중요한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패키지도 다 써봤는데 제일 잘 돌아가고 디자인도 깔끔한 A 옐로우 페이퍼의 시리얼라이즈 딕셔너리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프라임 트윈인데요. 두 트윈이랑 기능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호출 방식이 두 트윈보다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유료 에셋인데요. 하나를 사면 나머지는 50% 정도 할인해줘서 다 사면 대충 1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앞에 두 개는 프로젝트 창, 하이어러키 창 가독성 있게 꾸며주는 거고요. V탭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창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K 스튜디오님께서 만드신 툴바 에디터 개인적으로 잘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만족도 높은 에디터 플러그인이었습니다. 왼쪽은 빌드 세팅에 들어간 첫 번째 씬 즉시 실행해주는 거고요. 씬 선택 이동, 저 버튼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별 5개라고 하시네요, PD님이. 네, 네, 여기까지 저희 프로젝트에서 썼던 툴들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노력을 해도
팀은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팔레트 팀의 팀장 송이솔님 덕분입니다. 저희도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18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팀장님께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덕분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발표자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팀장으로서 정말 수고하셨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같이 개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졸준이 학생분들, 저희가 힘들 때 도와준 서포터분들, 부지런히 테스트해준 QA팀 분들, 조언해주신 각 파트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인 이승환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 마지막으로 우리 게임을 플레이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Q&A 진행 한번 해볼까요? 그 저희 팀원들도 다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 팀에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은 그 손들기 버튼 눌러가지고 그 발언권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채팅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2인 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서버를 구현할 여력이 안 돼서 어, 두, 두 개의 패드를 써서 개발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특히 UI 쪽에서 많이 힘들었던 게 작은 하나의 화면에 두 개의 화면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UI가 넣을 곳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UI 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내용은 다 넣으면서도 너무 UI가 꽉 차지 않게끔 이렇게 연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제 테스트할 때 많이 힘들었죠. 컨트롤러가 꼭 있어야 되니까 이런 팀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인들에게 우리 게임 플레이 해봐 달라 하면서 뭐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 좀 알려주면은 QA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 이제 그런 환경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기획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획자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어,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완전 초반에 그 튜토리얼 스테이지를 건물 위에 올리냐 마냐를 가지고도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 건물 위에 올릴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꾸며야 되는 요소들이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고 고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맵을 구성할 경우에 맵이 한눈에 안 보인다라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부딪혔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사실은 이 저나 이제 다른 기획자분들이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 흥분을 하게 돼가지고 서로 못 알아듣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결국엔 같은 거 아니에요? 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러네요 하고 해결이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조금 더 질문이 있는 분도 계실까요? 게임 내 숨겨진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데 사소한 즐길거리가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망원경으로 랜드마크를 바라보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무대에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것? 네, 그런 거랑 뭐 그 맵에 안 보이는 곳에 사탕이 숨겨져 맞아요. 그런 있다거나 것도 있어요. 네, 스탯2랑 스탯1이랑 음악이 동일한 멜로디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편곡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도록 했다던 거 라던가 아니면은 타이틀 스테이지에서 그 메인 멜로디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 멜로디를
로비 씬에서도 동일하게 그 멜로디를 사용하는 형태로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배경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특히 중경 건물들이 굉장히 예쁜데 워낙 플레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들 많이 못 보셨던 게 되게 아쉬웠고 또 이 스테이지에는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도 나름 코스트 써서 개발한 건데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크로니클은 시간이 조금 촉박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둘러보고 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낙서가 있는데요. 저희 크레딧에 모든 팀원들이 낙서처럼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거 낙서를 이제 아트팀 직원들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주로 쓰는 손이 아닌 손으로 그리자라고 했는데, 막 그림판 써서 그리자 이랬는데, 그림판을 쓰셔도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는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렸지만 못 그렸는데, 뭐 그랬던 부분도 있네요. 그래픽 파트 공부 외에 다른 파트 중에서 이걸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요거는 아트팀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약간 이게, 음, 그래픽 파트도 그래픽 안에서 세부 파트가 좀 많이 나뉘어서 서로 작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캐릭터 모델러인데 애니메이션 작업이 사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팀 프로젝트 할 때 캐릭터 모델러랑 애니메이터랑 엄청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캐릭터 모델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그 작업 과정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모델링 할 때 좀 더 최적화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애니메이터 작업 넘겨드릴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이 가능해서 좀 다른 아트 직군 사이에서도 서로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는 사실 엔진 다루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엔진을 다루는 거는 진짜 모든 파트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획자들도 특히 기획자들도 뭐 코드를 대충 뭐 읽어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서 아트팀에 전달할 때 설명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하게 한다거나 뭐 애니메이팅이나 모델링이나 이런 지식들이 조금 있으면은 작업 시간 같은 거를 파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뭐든 알고 있으면은 나쁠 게 없죠. 어느 파트든 간에. 자, 그러면 슬슬 이제 50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발표 시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 발표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